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 주제와 같이 내가 상대와 재회할 수 있을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이별의 상황을 지켜봤지만 누구 하나 똑같은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더 잘못해서, 내가 더 못해서 차이지만 또 반대로 내가 더 잘했는데도 차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외에도 성향이 안 맞아서, 그리고 서로의 환경, 좀 조건적인 부분이 안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는 경우,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그 많은 상황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은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심플하게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굳이 지인들에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막 상대의 인스타나 카톡 같은 거를 염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내 모습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항상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인간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나한테 개떡같이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개떡같이 대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상대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연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상대방과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어왔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고 또 헤어지고 나서는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요. 근데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회하신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지만 정말 상황이 최악이다, 이거는 정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더 잘 될 수가 없고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가끔씩 다시 잘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다시 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열심히 산다는 과정 중에는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미숙했던 것들을 스스로 좀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고 고쳐나가려는 노력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바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어 달 동안 내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성을 스스로도 점쳐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소통을 나누면서도 매일매일 힘들다고만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이 할 거는 착실히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저 오늘도 힘들고 외로워요 에서 끝나는 것과 오늘도 힘들었지만 전 이런 마인드로 살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사람은 행동으로 바뀌는 거지 이 생각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기에도 본인 스스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상대가 굉장히 그립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정말 열심히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의지, 열정,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에너지들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저에게도 와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삶에 의지가 없다,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라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누구나 다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동정심, 그리고 연민의 감정,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도 느끼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동정심, 그리고 연민,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서 연애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재회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누가 봐도 이 상대방이 정말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 별로인 수준이 정말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무 개차반이다, 이 사람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인데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포기하신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만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연결지어 보면 내가 그동안 내 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 상대방이 나의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차인 입장이라면 보통은 자발적으로 내가 을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별 근거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됐는데 이 상대방은 어떻냐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뭐 이성 문제, 아니면 술 문제, 지금 나이가 꽉꽉 찼는데도 경제관념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기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방향도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와 오랜 소통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이제는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별로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까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할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싸우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고질적인 단점 또는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부터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굳이 왜 재회를 선택했냐, 왜 희덩이라는 여자친구를 다시 선택했냐는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내용을 특히나 더 많이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여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고, 이 외에도 제가 도전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길인지 정확한 길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그렇게까지 아쉬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의 여자친구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에게 득이 될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재회를 선택했지만 디테일하게 짚어보면 우선은 희덩이의 부모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과거부터 이분들과 함께 삶을 그려나간다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 배울 점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덩이 개인을 봤을 때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항상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 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연히 술, 담배는 하지 않고 이성 문제는 전혀 없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꿈과 목표가 있고, 그리고 현실에도 충실하면서 굉장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소한 부분들이 많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절대 재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끔 희덩이에게 농담 섞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다. 결국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와 같이 상대에게 배울 점이 많고 내가 흡수하고 싶은 부분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행복하고 싶다가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면 굳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감정만 상하면서 재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객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나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바뀐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지 느낌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이었습니다.